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원래부터 사업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결혼 전에 직장 다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게 되면서 사정상 일을 오래 쉬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정적인 직장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사는 삶이 가장 살기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까지는 사업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담이 큰 사람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니 그저 남의 일인 줄만 알고 살아왔어요. 왜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대단하게 느껴지고 집에 돈도 좀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같고, 저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업적인 지원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기도 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상황이 저를 그렇게까지 몰아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별탈 겪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 다녔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저조차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사람 인생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게 딱 저 같은 사람 두고 하는 소리 같아요. 남편이라고 저랑 사고방식이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비록 사기업에 다니기는 했지만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퇴직 때까지 근속하는 직원이 대부분일 정도로 안정성을 보장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요새 세상에 외벌이에서 자식 낳아 키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 또한 일한다고 해서 직장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남자들 역시 자기 부인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서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도 결혼하면서 직장 관둘 생각 조금도 없었고, 남편이나 시댁에서도 제가 계속 일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임신 5개월 이후부터 눈에 띄게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저였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눈에 띄는 심각한 외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허리 부분은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져도 불편했는데, 그게 임신하면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보다 체중도 많이 불어나고 배가 나오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던 사람도 그러할진데, 심지어 본인도 안 좋던 부위이다 보니 임신하고 나서 그쪽이 더욱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출산 휴가도 만삭이 되어 출산 임박했을 때 쓸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제 몸이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출산이 한참 남았는데도 제가 더 견디지 못하고 출산휴가 얘기를 하자 처음에는 남편도 탐탁치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출산하고 나면 한동안 회사 못 다닐 텐데 몇 달이라도 더 다니면 부담이 줄어들 텐데.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하게 출산휴가를 이르게 쓰게 되었으니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임신한 후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까지 지치는 판에 남편이 저나 아이 걱정보다는 돈 문제 먼저 걱정하는 것 같아 자꾸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라고 뭐 이렇게 몸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가요? 게다가 남편은 저 임신하고 아이 낳는다고 해서 바뀐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제 몸 갈려가며 제 몸 상해가며 목숨 걸고 아이 낳는 거는 제 일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몸 하나 안 상하면서 자식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은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저 혼자만 모든 고생을 떠안는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건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여자의 숙명이라는 걸 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이 대신 낳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을 아내를 심정적으로라도 위로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가졌을 때 남편의 역할이 뭔데요? 아이를 품고 태어나서 스스로가 가장 약한 존재로 느껴질 때 주변에서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과 함께 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평생을 함께한다는 확신을 받는 것만큼 산모를 안심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 사람이 온전한 내 편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기분도 들쭉날쭉일 수밖에 없어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일들도 더 크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가뜩이나 엄마 몸이 약해서 아이까지 고생시키는 건가 싶어 죄책감이 드는 마당에 남편까지 일찍 휴직하려는 제게 은근히 눈치를 주니 서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제가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자 아차 싶었는지 남편이 뒤늦게 당신이랑 우리 아이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수습하기는 했지만 한번 서운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출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랑하는 우리 딸 정원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지만 출산하고 나서 제 몸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출산 역시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출산하고 나서도 허리에 통증이 도무지 가라앉지를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어요.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자꾸 울면 눈 건강에 매우 안 좋다고 이미 주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 몸인데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심하게 아파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심하게 아프게 되면 스스로가 참 쓸모없게 느껴지고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가눌 수조차 없으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아이 낳고 나서 상태가 좋을 리가 없는데 결국 출산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디스크가 터지고 만 겁니다. 친정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항상 그렇게 허리가 말썽이더니 결국 아이 낳을 때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고 아유, 내 새끼 어쩌나, 내 새끼 어째. 이미 출산을 해서 몸이 아물어야 할 시기에 여전히 고통으로 끙끙거리고 있는 저를 보며 친정어머니께서 애가 말라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 자식 아픈 걸 보면 애간장 녹는 저희 친정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 앞에서 몸 성치 않는 모습 보이는 것만큼 큰 불효가 없음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몸 아프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가족들한테까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참 힘들더라고요. 얼른 몸 회복해서 다들 걱정하시는 일 없게 하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자꾸만 초조해졌습니다. 몸이 이 정도로 안 좋아졌는데 내 새끼 돌보기는커녕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갓 태어난 우리 아이는 거의 친정어머니가 도맡아서 돌봐주시다시피 하셨어요. 회사로 복귀하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앉아서 30분 버티기도 힘든 마당에 하루 종일 앉아서 사무직 일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휴직으로 일자리나마 지켜보려 했지만 제 업무 공백 메우느라 고생이 많으신 직장 동료들 생각하면 그것도 길게 할 짓은 못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던 회사까지 정리하게 된 저였어요. 입사 때부터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뼈를 묻으리라 각오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 정리하는 제 마음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강 악화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보니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식구들이나 나아가 내 새끼한테까지 내 존재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니 자꾸만 못난 마음이 들고 눈물이 비집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참, 가족들에게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 마음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기도 했지만 이럴 때 또 가족만큼 힘이 되는 존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 결국 이런 식으로 회사 정리하게 되자 남편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려면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나 혼자 벌어서 집안을 제대로 건사할 수 있을지 솔직히 요새 그 생각만 하면 한숨이 푹푹 나. 남편 그렇게 한 번씩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비관적인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스스로 아프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외벌이가 된 상황이었으니 할 말이 없기도 했죠. 머리로는 걱정이 많을 남편의 위로까지 바라는 게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몸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자꾸 짐짝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가뜩이나 의기소침해진 마음에 쉽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저는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저 몸 안 좋아지면서 워낙 이래저래 좋지 못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재활에 임했습니다. 내 새끼 내 손으로 제대로 키워내려면 그리고 비록 이제 안정적인 직장인으로서 가게의 금전적인 보탬은 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 몫을 그나마 잘 해내려면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한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낳고 1년간은 정말 딱 죽었다 생각하고 운동에 매진했어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재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독하다고 하실 정도로 재활에 매달렸어요. 디스크 수술받고 난 환자로는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 회복이 빨랐던 것 또한 그런 노력이 빛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는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점점 체력이 올라오고 허리의 통증도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니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이 가능해질 수준까지 올라온 이후로는 저 정말 제 가족 위해서 제 한 몸 부서져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어요. 직장 그만두게 된 후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보필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일하느라 고생이 많은 만큼 집에서만큼은 그 어떤 불편함도 겪게 하지 않으려고 집안일이며 식사며 아이 육아며 남편 손 닿을 일 전혀 없도록 전적으로 제가 도맡아 책임졌습니다. 요즘 외벌이라고 해서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아빠들이 드물지만 저 남편에게 휴일이라고 해서 애 봐달라고 요구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워낙 직장 관두는 문제나 제 건강 문제로 상처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피나는 노력이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됐으면 직장부터 좀 구해봐. 지금 당장에 애 어리니까 어떻게든 버틴다 치더라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 천진데 건강하고 나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집안에서 시간만 죽이지 말고. 가정주부 여러분들,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시간 죽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거기다
저는 육아까지 제가 홀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건사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에게 한 번을 제대로 인정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것보다는 돈 잘 벌어와서 자기 부담 줄여줄 여자를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번다고 육아에 소홀해서 자기 귀찮아질 일 많았으면 또 그건 그것대로 싫어했을 거면서. 그렇게 장장 5년을 남편으로부터 돈 못 벌어오는 한심한 여자 취급받기가 일수이니 저로서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라고 회사로 복귀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피치 못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 죄책감을 찔러대니 한두 번이야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 치더라도 날이 갈수록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거기다 재취업은 어디 쉬운 문제입니까? 다니던 직장 그런 식으로 원치 않게 그만두게 되고 재활하느라 또 출산하느라 몇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요새 아이 낳은 기혼 여성들 재취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남편 그런 못마땅해 하는 소리에 저도 뒤에서 몰래 일자리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런 소리 듣는 게 치사스러워서라도 그 돈 내가 벌고 만다 싶었지만 그것도 현실의 벽에 번번이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제가 사업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건 역시 내 배우자로부터 5년 서러운 세월을 겪은 끝에 더는 이런 취급 당하며 살 수 없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사업 아이템으로 구성했던 것은 주방용품들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개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만날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평소에도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 성격에 이러저러한 대안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리 거창한 것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용할 때 조금은 힘을 덜 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특허 신청도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는 괜히 시작도 하기 전에 구박부터 당할까봐 얘기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우연히 특허 등록하려고 서류 준비한 것을 발견하고 남편이 또 초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거 신청하는데도 다 돈 들어간다고 하던데 괜히 헛돈 날리지 말고 애 잘 보고 살림이나 제대로 할 생각해. 제 입으로 돈 못 벌어오는 아내 구박하기 일쑤이면서 막상 제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자 살림이나 제대로 하라니. 제가 그 살림에 소홀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니까 빈정이 상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오기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너보다 더 벌어서 어깨 쫙 펴고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다행히도 특허가 나오게 되고 관련 상품 다루시는 분들 몇 분과도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제품 구상에 불과하던 것들이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고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사업으로까지 이어지는 동안 저 남편에게 도움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업은 그야말로 저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6개월 동안은 주문량이 100개를 겨우 채울 정도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헛바람 들어서는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보란 듯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남편이 코웃음을 쳤지만 그럴수록 제 승부욕만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살림 아이템들 전문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제 제품이 뜻밖의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구독자가 수십만에 이르는 저희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저와는 전혀 친분이 없는 분이셨는데 정말로 제 제품만 써보시고 좋은 후기를 올려주신 거였습니다. 저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희 회사 제품 주문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생산량이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웬일이라니?
저 혼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저희 친정어머니 손까지 빌려야 할 정도였어요. 안 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한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니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던 것이 홈쇼핑에까지 입성하게 되자 소위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대한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참 소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대박이라는 표현이 딱이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제 마누라 하는 일을 그저 시시하고 우스운 일 취급하던 남편도 시선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달에 남편 연봉과 비등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일인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신 그래서 요새 정확한 매출이 얼마나 돼? 사업 그렇게 갑자기 규모 커질 때가 제일 조심해야 할 때라고 하던데 진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자꾸만 남편이 제 일에 대해 입대는 일도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취급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사업 구상부터 시작까지 제 손 안 닿은 부분이 없는데 사업에 대한 경력 전무하고 회사 다녀본 것이 전부인 남편보다 제가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규모 커지고 나서야 은근히 제 사업에 눈독 들이면서 참견하려고 하는 남편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세월 집에서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여자 취급당하면서 남편에게 서운한 점이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똑같이 행동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5년 시간 동안 남편이 혼자서 벌어온 돈으로 살림하면서 지냈던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오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제게 좀 치사스럽게 굴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돌려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나도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들을 필요 없는 입장이 되었으니 그동안 남편이 고생했던 부분만큼은 인정하고 대범하게 넘어가 주기로 했죠. 앞으로는 저를 대우하는 남편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테니 더 주눅들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버는 재미라는 게 참 쏠쏠하더라고요. 내 손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내 제품으로 인정받는다는 일이 이렇게 성취감이 큰 일일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업가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조차 생각 못 해본 저였으니 그저 제 제품 애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노력하는 만큼 제 명의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내 새끼 앞길에 자양분이 되어줄 거라 생각하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결혼 10년 만에 마침내 마련하게 된 내 집 명의의 자가 역시 거의 제가 사업으로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내내 세 식구가 전셋집을 전전하다 이루어낸 쾌거였어요. 아이고, 남의 집살이 지긋지긋하던 차에 이제 더는 이사갈 일 없어졌으니 잘 됐네. 저 그렇게 자기한테 얹혀 사는 짐짝 취급하더니 마누라 사업으로 성공해서 집까지 얻게 되었다고 좋아서 신이 난 남편이 눈치도 없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남편 그렇게 좋아하는 꼴을 보니 조금 얄밉기는 했어요. 그러게 사람이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진작 나 하는 일 응원의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았잖아요. 하지만 저런 사람 택한 것도 결국 내 선택이고 그래도 내 아이 아빠인데 평생 나랑 같이 살 사람 내가 보듬어가면서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참 저 편할 대로 생각했지 싶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까지 마치고 나니까 저도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임신해서 저 몸 안 좋을 때부터 출산 이후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업 규모 커지면서 내도록 친정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 디스크 터졌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신생아 때도 그렇고 친정 부모님 도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게다가 초반에 사업 자금도 친정 부모님이 일부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남편이야 그저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구박이나 했으니 애초에 도움받을 생각조차 못했고 초반에 사업 잘 안 됐을 시절에도 어려움 겪을 때마다 물심양면 저 도와주셨던 것은 저희 친정 부모님뿐이었습니다. 그렇게나 항상 아쉬울 때 도움받아 놓고 지금껏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참 면목이 없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못난 딸 자식이나마 살만해질 동안 비행기 한번 타보지를 못하셨던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나도 참 무심했구나 싶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떡하니 내 집도 마련했겠다. 여전히 사업도 문제없이 잘 되고 있겠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부모님 여행 한번 못 보내드릴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와이라니! 우리 엄마 하와이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잖아. 그래도 그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엄마, 아직도 엄마 딸이 옛날에 그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쩔쩔매던 사람 같아? 나 이제 그 정도 능력은 돼.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리조트에서 휴양도 하고 아버지랑 편하게 쉬다 오세요. 세상에, 고맙다 우리 딸. 내가 자식 잘 둬서 하와이를 다 가보는구나. 그동안 제가 받은 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도 감개무량해 하시는 부모님 보니까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와이 가면 이건 꼭 먹어봐야 한다더라. 여긴 꼭 들러야 한다더라. 제가 더 신이 나서 제잘거렸어요. 그날도 물량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불과 부모님 하와이 여행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비행기표 취소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기겁을 해서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표 취소한 적 없는데? 이제 여행 며칠도 안 남았는데 표를 취소하시면 어떡해요? 고객님, 전산상으로 카드 결제가 취소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재계약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고객님이 직접 취소하신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상황 무마하려고 쩔쩔맸지만 이미 결제 취소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취소한 적이 없으니 범인은 뻔했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내가 내 부모님 끊어들인 비행기표를 취소해?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따지고 들었어요. 저 아니면 제 카드 비밀번호 다 알면서 표 취소할 사람이 저 인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저를 보고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너 제발 철 좀 들어라. 너 지금이 이렇게 돈 함부로 쓸 때야? 이제 집 마련하고 살림 좀 피고 있는데 사업 이제 좀 잘 돌아가는 판에 네가 이렇게 생각 없이 함부로 돈을 쓰니 내가 참견을 안 할 수가 있겠어? 지금이 네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낭비할 때냐고. 뭣도 모르는 게 사업 좀 잘 된다고 정신이 빠져서는 주제를 알고 살아야지. 운 좋아서 요새 사업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앞뒤 구별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더 바짝 모을 생각을 해야지. 헛바람만 들어서는.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내가 사업해 돈 버는데 10원 한 장 기여한 적 없는 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제멋대로 제가 제 부모님 끊어들인 비행기표를 취소합니까? 화가 나다 못해 너무 기가 막혀 눈물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동안 내가 저놈한테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따위 짓을 다 하나. 내 물건 취소했어도 열이 뻗칠 마당에 어떻게 장인 장모 첫 해외여행을 제멋대로 이딴 식으로 파토를 낼 수가 있어요? 거기다 내 부모한테 효도할 때냐니. 장인 장모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 따위 건방진 소리를 합니까? 이미 제 부모 보내주는 거였으면 자기가 보내주는 것 마냥 생색을 있는 대로 떨었을 놈이었습니다. 야, 나 사업하는 동안 지금까지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따위 주제 넘는 짓을 해? 너야말로 주제 파악이나 좀 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불만 없어서 별소리 안 하고 참고 산 줄 알아? 사람 우습게 알면서 식충이 취급할 때는 언제고. 나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내 사업에 주제 넘게 눈독 들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뭐? 야, 너 요새 돈 좀 번다고 사람 진짜 우습게 하는데 그깟 주방기구 몇 개 판다고 잘난 척 진짜 더럽게 하네. 저 그동안 가정주부로 살면서 저놈한테 그렇게 멸시당하고 짐짝 취급당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열을 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놈하고 끝장을 낼 기세로 악다구니까지 써가며 싸웠습니다. 처음에 건방지 소리 줄줄 늘어놓던 놈도 제가 눈깔이 뒤집어져서 달려들자 당황스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끝까지 대드는데 성질머리 같아서는 정말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 당분간 내 눈앞에 뛸 생각하지 마. 지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내 것도 아니고 장인장모 여행 비행기표 취소할 생각을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남편 집 밖에 쫓아내놓고 분이 안 풀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모자란 부분 품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 억울하기 그지없었어요. 저 정도로 건방을 떨 정도로 기어오를 줄 알았다면 진작 밟아버렸어야 하는 건데. 지난날 몸 안 좋은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산 세월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비행기표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출발 날짜 다 되어서 이제와 급하게 비행기표 구하려 하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부모님께 제 실수로 비행기표가 취소되었다는 변명을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을 때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가 요새 너무 바빠서 그랬나 보다. 우리 여행이야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래, 우리는 딸내미한테 그런 소리 들은 것만 해도 감개무량하다. 제가 너무 죄송해하니까 오히려 저 달래려고 어떻게든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괘씸한 짓거리가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런 놈도 사위랍시고 아껴주시는 친정 부모님 생각하니까 더더욱 그랬어요. 결국 그대로 친정 부모님 여행이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남편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결혼 생활 중에 저를 실망시킨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니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이 최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제 부모님까지 우습게 보였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면목이 없더라고요. 쉽게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쫓겨난 후 제 눈치 술금 봐가며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날 이후로 놈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많이 봐준 거였어요. 그 인간을 제가 사업 일으켜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집에 들인 것만으로도 제 인내심이 달랑달랑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이어진 냉전이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놈이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제 눈치는 실실 보면서도 끝까지 제게 사과하지 않는 남편 놈이었어요. 이번만큼은 저도 이대로 넘어갈 생각이 추워도 없었기에 날이 갈수록 부부 사이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으셨어요. 너 아무리 요새 사업한다고 바빠도 그렇지 이러다 며느리 얼굴까지 까먹겠다. 자기도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놓고 저 사업하기 전까지 그저 아들 혼자 돈 버는 게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모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솔직히 제 할 도리 다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살았는데 제게 그리 달가운 분은 아니었어요.
저 사업 잘 된 후로는 용돈이니 뭐니 적지 않게 뜯어가면서 아쉬운 소리 하시던 분이었으니 또 그러려고 오신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면대면 구는데도 웬일로 시어머니 표정이 환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들 며느리 잘 돼서 부족한 거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잘된 일이야. 덕분에 나도 자식 덕을 다 보네. 자기가 번 돈 쓰는 건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떠는 남편놈 덕 볼 일이 뭐가 있다고 저렇게 신이 났나 싶었어요. 의아하게 쳐다보는 제게 시어머니가 한 말에 그만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가 새끼를 잘 낳긴 참 잘 낳았어. 내가 말년에 자식 복이 터졌구나. 덕분에 외국도 다 나가보게 되고.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에? 너랑 같이 얘기해서 해준 거 아니야? 우리 다음 주에 푸켓 간다. 대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내 부모 비행기표 100% 내 돈으로 끊어준 표, 놈이 제멋대로 취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놓고 이 남편 놈이라는 놈이 자기 부모 해외여행 보내주겠다고 표를 끊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가봤잖니. 우리 아들이 그게 영 마음에 걸린 모양인지 자기 이번에 보너스 탄 걸로 먼저 해외여행 보내주겠다는 소리를 다 하잖아.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이래서 자식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어? 놀라다 못해 경악한 제가 대꾸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신이 나서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시어머니였어요.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튀어나올지 몰라 쉽사리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놈 제 앞에 있었다면 시어머니 보든 말든 못 참고 한 대 후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럴 수는 없었어요. 제 돈도 아닌 걸 장인장모 해외여행 보내주는 그 돈이 아까워서 건방지게 제멋대로 취소한 놈이 자기 부모한테는 제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어줘?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한테 더 기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뒤로 돈 얼마 쓰는지 감시하며 제멋대로 결제 취소까지 하는 인간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놈이 절대로 한 가지만 했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돈 버는데 생활비 나 혼자 보태는 건 불합리하지 않아? 저 이제 사업으로 막 발대기 시작했을 때부터 따박따박 생활비 뽑아내던 남편 놈이었습니다. 죄벌이가 남편보다 훨씬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은근히 생활비 통장에 제 월급 넣는 일은 중단하기까지 했어요. 그때 놈을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5년 동안 외벌이에서 생활비 댔으니 저도 이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겠지. 애써 그렇게 이해하려 노력하며 저 혼자 집안 생활비며 아이 교육비며 전담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게 또 5년 세월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놈한테 빚이라 하기도 뭐하지만 그거 갚은 것도 진작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저 쓰는 용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낳은 새끼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은근슬쩍 모른 척하는 놈이 괘씸했지만 그동안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였어요. 저도 정말이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런 놈 안 버리고 여태까지 같이 산 게 용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눈이 벌게져서 남편 놈 비상금이며 집안 생활비 빼돌려 쓴 것, 회사 보너스 타고 입 싹 씻은 것 등 저 사업 시작한 이래 5년 넘도록 가장으로서 생활비 안 쓰고 부모 노릇 못한 것 철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은 무슨, 이제 저희 집 실질적인 가장은 저였습니다. 이 가정 돌아가는 데 기여한 게 저 하나뿐인데 놈이 어떻게 가장이에요? 제가 돈 문제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마음 가는데 지갑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제 자식 새끼한테도 지갑 안 여는 놈이 그동안 남편 노릇
아비 노릇이라고 제대로 했겠어요? 거기다 계좌 내역 확인해보니 그동안 저 몰래 매달 시부모 용돈까지 따로 챙겨드렸더라고요. 저보고는 주제를 모르느니 네가 지금 효도할 때냐느니 막말이라 막말은 있는 대로 쏟아놓고 재벌이 10분의 1도 안 되는 놈이 어지간히 주제 모르는 짓을 해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빼돌린 돈이 상당했습니다.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 살 때만 하더라도 자기 벌이 뻔히 알지 않냐며 먹고 죽을 돈도 없다면서 보탠 것 하나 없던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딴 식으로 저 좋을 대로 쓰고 저 혼자 효자 행세해가며 돈 빼돌렸으니 남은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 놈이 나한테 빈대붙어서 이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에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이런 놈하고 더는 같이 살 수 없었어요. 나한테 득이 되는 것까지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내 돈이며 내 인생 갉아먹는 놈을 구제해줘야 할 이유는 더는 없었습니다. 곧장 제 사업 세무 봐주시는 분 도움을 받아 놈이 그간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다 쓴 돈이며 제 부모에게 저와의 합의 없이 해준 돈, 그 외에 제 가정에 전혀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 없다는 걸 목록으로 수치화해 서류까지 꾸며두었습니다. 놈 앞으로 들어간 제 피 같은 돈, 단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했어요. 그거 보니 그동안 호구도 이런 호구가 따로 없더라고요. 놈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격적인 모멸감은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도 사는 게 일이 편한데 그동안 참 좋은 세월 살았겠구나 생각하니 기가 찼습니다. 서류 꾸미고 남편 놈 짐까지 사람 불러다 싹 다 싸놨어요. 놈 물건에 손조차 대기 싫었으니 아예 전문 인력 고용해다 서류 준비하고 짐 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 돈 갉아먹을 놈 없이 저 혼자 쓰게 될 돈인데 이 정도 쓰지 못할 것 없다 싶었어요. 그렇게 준비란 준비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남편 놈이 시부모까지 소환했습니다. 아니, 여행 준비한다고 바쁜데 왜 사람을 오라가라 해? 앞으로 닥칠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투덜거리며 들어오는 시부모 뒤로 남편 놈이 제 눈치를 슬쩍 보는 게 보였습니다. 이날까지도 여전히 냉전 상태였는데 제게 소환을 당했으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나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런 남편 놈을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한번 쏘아본 후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행 준비라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비행기표 취소했거든요. 뭐라고? 쥐뿔도 없는 아드님이 하도 주제를 모르는 것 같길래 제가 버르장머리 좀 고쳐넣으려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내 친정 부모님 비행기표는 제멋대로 취소하더니 나는 그러면 안 돼? 너무 놀라서 대꾸도 못하는 시부모와 달리 제게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역지사지 당하고 나서야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놈 꼴이 우스웠어요. 내가 네 놈이 내 친정 부모님께 했던 짓 그대로 돌려준 것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난리야? 나야 집이며 생활비며 우리의 교육비까지 다 되는데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월급 다 빼돌려 먹은 놈한테 고작 이 정도밖에 안 한 거면 양반이지.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사업해서 돈 좀 번다고 네 남편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 날 우습게 한 건 대개 아들이 먼저예요.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하는데 분하다고 파르르 떠는 시부모와 남편 놈 보란 듯이 그 자리에서 빼곡하게 적힌 명세서를 그놈 낯짝에 집어던져 주었습니다. 다들 눈깔 있으면 보라고. 나한테 얹혀 사는 빈대 주제에 생활비 한 푼 안 내는 놈이 참 가지가지도 헤쳐먹었더라. 그러면서 감히 내 앞에서 주제를 운우네? 네 놈이야말로 주제 파악 똑바로 하고 살아. 그동안 나한테 빈대 붙어서 기생충처럼 갉아먹은 내 돈 내가 이자까지 제대로 붙여서 싹 다 뽑아먹을 테니까. 네 주제에 남의 주제 들먹이며 건방 떨고 설쳐댄 대가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나 더는 네 놈한테 호구처럼 뜯어먹히면서 안 살아. 그건 놈에게 보내는 빚 독촉장이자 놈에 대한 제 확고한 이혼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주제에 저같이 돈 잘 버는 마누라 덕
제대로 보다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으니 방금 전까지 저 어떻게 해볼 것처럼 난리를 치던 놈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더는 네 놈한테 호구 취급 안 당하고 너같이 쓸모없는 놈 버리겠다는 소리지 무슨 소리야? 집도 내 집이고 돈도 내 돈이고 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을 데리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어? 여보, 듣기 싫어. 한 번을 남편이랍시고 제대로 된 방어막이 한 번 못 떼어준 놈이 네 여보 소리 역겨워. 더는 네 놈 면상도 쳐다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 말고 뻔한 소리에서 사람 더 질리게 만들지 말고 네 부모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여보, 이러지 마. 이혼이라니. 평생 등신 취급할 돈 나오는 호구 잡고 살 줄 알다. 저한테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우거지상을 쓰고 제게 매달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참나, 제가 저놈한테 구박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나 사람 구실하기 시작하면서 저 인간한테 뜯긴 게 얼마인데 고작 우는 신용 좀 한다고 그동안에 한 맺힌 세월이 없던 일이 될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 놈과 시부모까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선언한 이래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이 혼인 파탄의 사연은 명백하게 남편에게 있었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인격에 모욕적인 언사를 해왔기에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 불러 짐까지 싸뒀는데 그날로 제 본가로 쫓겨난 놈이 그제야 제가 처한 현실을 아주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저 아니면 그놈 주제에 언감생심, 이런 집에서 살아볼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놈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하게 떠받드는 것까지는 바란 적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게만 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텐데. 제 발뻗을 자리, 제 다리로 저리 걷어차는 것도 참 재주다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승소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비싼 변호사까지 고용해 그 괘씸한 놈 털어낼 것들 탈탈 털어냈으니 놈이 얼마나 피가 바짝바짝 말랐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나라 잃은 표정이라도 된 놈 지켜보는 것도 참 고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봤자 고작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마음고생한 건데 저놈 때문에 무시당한 10년 세월과 제 청춘 생각하면 그것도 고상하게 대해준 거였습니다. 저 지금 버는 거 생각하면 그 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악착같이 놈이 제 부모에게 빼돌린 돈과 위자료까지 싹싹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부인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만 본 놈인데 이런 대접 받는 건 스스로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왕 되갚아줄 거면 제대로 되갚아줘야 제 직성에도 풀릴 것 같았고요. 주제, 그동안 제 덕 보면서 제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분에 넘치는 생활하다가 이제 그것도 끝장났으니 여러모로 속이 쓰릴 터였습니다. 부디 놈이 지금의 그 패배감을, 서럽고 고단한 마음을 오래오래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놈과 갈라서서 더는 얼굴 볼 일이 없어지니 놈이 제 에너지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실감이 나더군요. 노력하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든 사람 기운 빠지는 소리 한마디 더 하려는 놈 치운 것만으로도 주변이 괴청해졌습니다. 그 덕에 요즘에는 더 씩씩하게 기운내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진작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인간 정리할 걸. 더 일찍 이혼하지 않은 게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참아주지 마시고 나를 아끼지 않은 사람에게 귀한 마음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런 인간들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들이더라고요. 내 인생 귀한데 뭐 때문에 그런 놈들 때문에 인생 낭비하겠어요? 나를 귀하게 여겨야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이혼을 통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비로소 놈에게 해방된 이 시간을 만끽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